투자를 잘하고 싶으세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하는 거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바로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나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 법 4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투자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내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가 싶으시죠? 근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 투자라는 건 전문가들한테도 엄청나게 어려운 도전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펀드 매니저나 경제학자들도 맨날 예측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전문가도 헤매는 정글 같은 곳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솔직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저렇게 똑똑한 전문가들도 다 틀리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맞아요.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전문가들의 세계, 그 현실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보세요. 10년 동안 무려 2만 건이 넘는 벤처 투자를 분석했는데 그중에서 수익을 낸 경우가 고작 35%밖에 안 돼요. 셋 중 하나만 성공한 거죠. 그럼 우리가 꿈꾸는 10배짜리 대박은요? 와,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정말 냉혹하죠? 이 현실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죠. 바로 워렌 버핏의 그 유명한 내기입니다.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잘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굴려도 결국 시장 평균 수익률도 못 넘을 걸 하고 10년짜리 내기를 했어요. 결과는요? 네, 버핏이 이겼습니다.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압승이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될 놈 하나 콕 집어서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투자 세계에서 우리가 맨손으로 싸울 순 없잖아요. 우리에게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할 아주 강력한 2가지 핵심 도구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 바로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해서요. 하나는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산업의 본질적인 논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각각 귀납법, 그리고 연역법이라고 부르죠. 먼저 정량 분석, 즉 귀납적 추론은 이거예요.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까지 본 까마귀가 100마리인데 전부 까만색이었어요. 그럼 다음에 볼 까마귀도 당연히 까만색일 거라고 생각하겠죠? 투자로 치면 이 회사 5년 내내 순이익이 올랐네? 그럼 내년에도 오르겠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연역적 추론, 즉 정성 분석은 좀 달라요. 과거 데이터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부터 파고드는 거죠. 일론 머스크 얘기가 딱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어떻게 낮출까 고민할 때 기존 시장 가격을 본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 값이 총 얼마지? 그럼 이론상 얼마까지 싸질 수 있지? 이렇게 근본부터 질문한 거죠. 바로 이런 생각에서 혁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데이터만 보면 과거의 가치고 논리만 내세우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기 쉽거든요. 데이터라는 지도와 논리라는 나침반. 이 2가지를 모두 가져야 길을 잃지 않는 거죠. 진짜 고수들은 이 2 무기를 아주 능숙하게 함께 씁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 손에 지도와 나침반 2가지 무기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거든요.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짜 모습,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이 쿠팡 사례를 보면 딱 감이 와요. 몇 년 전 쿠팡이 엄청난 적자를 낼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저러다고 망한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적자라는 숫자만 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봤어요. 지금 적자는 물류센터 짓느라 그런 거고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남는 이익, 즉 공원 이익은 플러스네? 그럼 규모가 커지면 무조건 흑자 전환하겠는데? 라고 본질을 본 거죠. 똑같은 데이터로 보고도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럼 이런 통찰력, 이런 보는 눈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타고난 천재들만 갖는 초능력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공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투자자들의 책을 읽는 이유가 단순히 기법을 배우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 사고의 틀 자체를 배워야 하는 거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진짜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보 같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예요. 내 소중한 돈을 어이없게 날리지 않기 위해서죠. 공부를 하면요, 단순히 위험한 걸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게 돼요. 아, 이건 내가 감당할 만한 리스크다. 이 리스크 뒤에는 엄청난 기회가 있구나 하는 걸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인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업을 분석하는 법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석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모든 투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돈 1원이라도 투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걸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솔직히 얼마까지 잃어도 내 인생에 지장이 없을까? 내 재정 상태, 내가 투자에 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마이너스가 났을 때 버틸 수 있는 멘탈, 이 모든 걸 냉정하게 파악해야 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을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우리 왜 누가 그걸로 돈 벌었대? 요즘 이게 그렇게 핫하대? 이런 말 들으면 귀가 막 솔깃해지잖아요. 근데요, 나만의 기준이나 원칙 없이 그냥 이런 말만 딱 듣고 따라가는 거?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이에요. 그리고 이런 도박의 끝은 대부분 정해져 있죠. 돈 잃고 나서 아, 역시 투자는 위험해 하고 떠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나만의 철학은 어떻게 만드냐?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거죠. 2단계, 그걸 바탕으로 나만의 규칙, 즉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게 진짜 핵심인데 내 모든 투자를 기록하고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때 이걸 샀지? 왜 팔았지? 계속 복귀하면서 내 원칙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가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투자는 한두 번 홈런 치는 게임이 아니에요. 10번 중에 한두 번 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수많은 결정들이 쌓여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과정에서 몇 번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최종 결과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기 전에 딱 하나. 평생 내 투자의 중심을 잡아줄 제1원칙을 정한다면 그건 무엇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여러분이 성공적인 투자를 향해 내딛는 가장 의미 있고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